네, 이번 시간은 라이트쌤 문제집에 있는 유리식과 유리함수 부분 대표 유형 문제를 볼 겁니다. 자, 1번을 봅시다. 유리식의 사칙 연산. 자, 1182번. 자, 이런 식이 있답니다. 이런 식을 자, 정리했더니 이런 식이 되는데요. 자, 이때 자, 분자가 fx랍니다. 그 fx를 0이라고 두었을 때 그때의 해를 구하여라. 그런 문제네요. 자, 무엇에 관한 문제입니까? 네, 이 문제는 유리식의 덧셈과 뺄셈에 관한 문제죠. 유리식의 덧셈과 뺄셈은 내용에서 설명했지만 분수의 덧셈 뺄셈과 다르지 않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잠깐 떠올려 보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2분의 1 빼기 자 3분의 1이 있습니다. 네, 답이 벌써 다 알지만 과정을 봅시다. 자 2와 3이 서로 소인 수죠. 자 분모가 서로 소인 경우에는 공통분모는 이 두 수를 곱하죠. 그죠? 그래서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2에 3을 곱한 셈이니까 1에도 3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6분의 3이 되고요. 여기 두 번째 3분의 1에서 자 이렇게 곱해서 6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분자에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6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이다. 이 과정을 빨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과정을 빨리 하면 이렇게 하겠죠. 2와 3이 서로 소라면 곱해서 6을 쓰고요. 곱해서 6을 쓰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3이 되고 2가 되고 빼기가 작동하면 1이 되겠죠. 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분모가 서로 소가 아닌 경우를 봅시다.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자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죠.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0이니까 12로 공통분모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2로 맞춰주면 4가 12가 된 거니까 3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1도 3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이 12가 되었으면 2배가 된 셈이니까 분자도 2배. 따라서 빼면 1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모가 서로 소인 경우에는 분모끼리 곱해서 공통분모를 찾고 대각선으로 올려줘서 3 빼기 2라고 쓰면 1이 나온다. 이렇게 옛날에 배웠었죠. 그리고 분모가 공통분모, 그러니까 분모가 서로 소가 아니라면 자 최소 공배수로 이제 분모를 맞춰주고 여기에 12가 되니까 3배 곱하고 3배 곱해서 쓰고요. 6이 12가 되니까 2배를 한 셈이 되니까 1에서도 2배를 해서 2를 씁니다. 그래서 빼주면 1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 방식대로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는 자 x-1과 x는 자 서로 소죠. 그래서 둘이 곱할 겁니다. 곱하고 대각선을 올려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분모가 자 x-1 그리고 x 그리고 대각선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올려주면 x에서 x-1을 빼는 셈이죠. x에서 x-1을 빼면 1이 남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자 마이너스로 묶어내어 보면 자 이런 식이 되는데요. 그죠? 이 식 역시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가 서로 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둘이 곱해서 공통분모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곱한 셈이 되니까 이렇게 곱해서 올려주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을 곱한 셈이 되니까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분모는 x 플러스 1과 자, x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렇게 올라간 값이 x 플러스 2고 이렇게 올라간 게 x 플러스 1이니까 빼면 뭐가 남습니까? 1이 남죠. 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자 x 마이너스 1 x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소니까
둘이 곱해서 공통분모를 만들 겁니다. 자, 둘이 곱해서 공통분모를 만들면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대각선을 올려도 되겠죠. 왜? 공통분모는 이 식에 얘를 곱한 셈이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x-1, x, x 플러스 1, 자, x 플러스 2 이렇게 쓰고요. 이쪽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자는 분모가 이렇게 곱해져서 공통분모가 된 셈이니까 이렇게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x-1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를 계산해 봅시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를 전개하면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이 식을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자, 이 식을 전개하면 빼기 x제곱 빼기 x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같은 걸 지워보면 x제곱 지워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차항을 보면 3x 빼기 마이너스 x니까 4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x. 그리고 상수항이 그냥 5죠. 그죠? 상수항이 그냥 오니까 더하기 2. 분모는 여전히 x-1 곱하기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fx에 해당하는 식은 4x 플러스 2 아닙니까? 그래서 자, fx는 0이라는 식을 쓰게 되면 4x 플러스 2는 0, x가 얼마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이런 유리식의 계산은 숫자의 계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지 기억이 흐릿하다면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 식이 성립한답니다. 이때 a 빼기 b의 값은? 이라고 물었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고 하니까 이 식은 항등식이겠군요. 자, 먼저 좌변을 봅시다. 자, 좌변을 자, 통분해 봅시다. 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은 서로 소니까 공통분모는 이 두 식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과 자,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곱하고요. 자, 이 공통분모는 x 플러스 1에는 x 마이너스 3을 곱한 셈이니까 이렇게 분자에도 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x 마이너스 3에게는 자, x 플러스 1을 곱한 셈이니까 분자에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b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분의 자 3x 마이너스 1인데 자,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 식 대신에 이 식을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자, 분모가 똑같죠. 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모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기만 하면 항등식이 되겠죠. 자, 먼저 이 식을 조금 정리해 줍시다.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줍시다. 자, 그러면 x의 개수는 a 더하기 b x가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되겠죠. 이 값이 뭐다? 3x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러면 여기 있는 a 더하기 b가 3일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자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3이고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자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이 두 식을 연립을 할 거예요. 자, 여기 1번식이고 여기 2번식인데 자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볼 겁니다.
A에서 마이너스 3의 1 빼면 4A가 되고요. B끼리 빼면 없어지고요. 3 빼기 마이너스 1을 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 될 겁니다. A가 1이면 B는 얼마? 2가 되겠죠. 그래서 A, B가 1, 2니까 여기 1을 넣고 1을 넣으면 자, A 빼기 B의 값이 얼마죠? A 빼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을 일치시켜서 자, 계수 비교법으로 풀어낸 겁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그죠? 네. 자, 유형 3번을 봅시다. 자, 타이틀을 보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에 자, 그때의 유리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식은 자, 분모보다 분자가 좀 무거워 보이죠, 그죠? 네. 이것도 그냥 분수의 곱셈처럼 분수의 뺄셈과 덧셈처럼 막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통분할 때에도 자, 서로 소니까 둘이 곱할 것이고 그리고 대각선으로도 이제 올려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2 곱하기 x가 되니까 2차식끼리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이 합칠 때도 1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나누어서 분자의 차수를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이 경우에는 자, 좀 낮춰보면 x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뭘로 바뀌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나눠버리면 1이 됩니다. 1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는 어떻습니까? 얘도 자, 여기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요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1 더하기 자, x 플러스 1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세 번째는 똑같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이 되니까 이쪽은 x 플러스 2 더하기 1이 되고 이쪽은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1 더하기 x분의 1 빼기 1 더하기 자,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때 자,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을 계산하게 되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 없앱니다.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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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면 식이 좀 간단해지지 않겠습니까?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인데 여기는 슬쩍 묶습니다. 이렇게. 자, 유형 1분 할 때 자, 기억나시죠? 살짝 묶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을 계산해 볼 겁니다. 계산하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빼기 x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빼기 이쪽 식은 어떻습니까? 자, 이쪽 식은 자, 분모가 서로 소니까 공통분모는 둘이 곱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럴 때는 대각선으로 올려서 곱하기로 했죠. 그죠? 대각선을 올려서 더 계산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2 그리고 이쪽은 x 플러스 3 x 플러스 3 빼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계산하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자,
자, 1이 남겠죠. 따라서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통분을 하게 되면 분모가 서로 소 아닙니까? 그죠? 서로 소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분자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분모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거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그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되고요. 그죠? 자, 요거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네, x제곱 더하기 x가 됩니다. 자, 같은 걸 없애주면 이렇게 자, 없어질 것이고 5x에서 x를 빼면 4x가 되겠죠. 그죠? 4x가 되고 6은 그대로 남고요. 그죠? 부모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네모 안에 있는 식은 뭐겠습니까? 4x 플러스 6이죠. 그죠? 그래서 4x 플러스 6 답은 5번이다.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것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낮게 만들어 준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 계산이 편리하다. 아시겠죠? 자, 이거 생각보다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유형 4번. 자, 부분분수로의 변형. 우리가 부분분수 배웠었죠. 부분분수는 어떤 분수를 두 분수의 차로 바꾸는 것을 부분분수라고 했었습니다. 관련된 공식은 이런 거였죠. a 곱하기 b 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자 b분의 1 이런 식이 있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증명을 하자면 증명은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만 봅시다. a 빼기 1분의 자 b 빼기 1은 통분하면 뭐가 됩니까? a b분의 자 b 마이너스 a가 되죠. 이때 양쪽을 자 b 마이너스 a로 나누게 되면 이쪽은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자 b분의 1이 되죠. 얘는 뭐다? a b분의 1이다. 이거를 이제 좌변 우변을 바꾸었으면 이 식이 되겠죠. 그죠? 이때 a는 작은 식, 사이즈가 작은 식. 왜냐하면 b에서 a를 뺄 거니까요. 자, b는 큰 식이라고 보시면 계산상 이득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a를 자, 이 x를 a라고 보고 이 x 플러스 1을 b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1은 자, b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b가 이거고 a가 이거니까 x 플러스 1 빼기 x 분의 1 그리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는 x 플러스 1에서 x를 빼면 1만 남죠. 1분의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은 뭐다? 이거다.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2 이것은 자, 앞에 있는 x 플러스 1을 a라고 보고 뒤에 있는 x 플러스 3을 b라고 보면 여기에 b 빼기 a분의 1을 써보면 b에서 a를 빼면 2만 남죠. 그죠? 2가 되고 분자 2가 되고 그리고 앞에는 a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따라서 뭐가 된다?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자,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세 번째 이 식을 간략히 해봅시다.
이 식은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9분의 6이 되는데요. b 빼기 a를 하면 얼마가 나오죠? 네, 얘가 b고 얘가 a니까 b 빼기 a를 하면 6이 남죠. 그래서 여기에 6이 되고 여기는 6이 오면 6분의 6이어서 b 빼기 a에 해당하는 부분은 1이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되고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대로 쓰면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세 식을 모두 합한다는 것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럴 때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플러스 x 플러스 1 한번 쓸까요? 네.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같은 걸 지워주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자, 식을 쓰면 자,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9분의 1인데 통분하면 x 플러스 9분의 자 9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k 값이 얼마입니까? 네, 9라고 할 수 있겠죠. 네, k 값은 자 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분수 공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할까요? a b분의 1은 자 b 빼기 a분의 1 괄호 a분의 1 빼기 자 b분의 1과 같다. 꼭 기억하세요. 자, 유형 5번 분모 또는 분자가 분수식인 유리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네, 빠르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는데요. 네, 봅시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a라는 숫자를 자, d분의 c라는 숫자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식은 a 나누기 d분의 c 아닙니까? 계산해보면 a 곱하기 c분의 d인데요. 계산 결과는 c분의 ad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수 안에 분수 형태로 나타내어졌는데 굳이 나눗셈 기호를 동원해서 자,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풀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형태에서 어떻게 빠르게 c분의 ad를 나타낼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고민 끝에 보니까 여기 있는 d를 한근 건너서 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c분의 ad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여기 있는 d를 한근 건너서 여기 위로 올리면 자 c분의 ad가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형태는 분모가 분수 형태일 때 얘기죠. 그 다음에는요, 이런 게 있죠. 분모 분자가 모두 자 분수인 경우 b분의 a가 분자고요. d분의 c가 분모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인데요. 얘는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bc분의 ad가 됩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역시 이 식도 이렇게 바꾸어서 풀 바에는 이렇게 나타낼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 그대로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 bc분의 ad를 만들어낼 거냐, 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잘 보시면 분모 bc는 요 안에 있는 bc를 곱한 것과 같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내려보내고 바깥에 거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를 올려보내면 bc분의 ad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BC 여기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내려보내서 BC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바깥의 것끼리 곱해서 올려보냅니다. AD라고 쓰게 되면 자, 여기 있는 BC분의 AD가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 바깥의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분자가 분수이고 분모가 자연수인 경우 봅시다. B분의 A가 있고요. 분모가 이렇게 뭐 C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이것도 자, B분의 A 나누기 C가 되니까 얘는 B분의 A 곱하기 C분의 1이 되고, 자, 계산값은 BC분의 A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BC분의 A가 되도록 하려면 이 형태에서 BC분의 A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봅시다. 자, 여기서 BC분의 A가 될 거면 여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그러니까 위에 이식을 차용해 옵니다. 여기도 분수고 여기도 분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내려보내고 이렇게 곱해서 분자를 올려보내면 자, 이렇게 곱하면 뭐다? BC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가 되겠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자, 분자가 분수인 경우에는 분모에 분모에 있는 자연수 그 숫자에다가 자, 1분의 C로 분수 형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두 번째 분수 나누기 분수 형태의 것을 그대로 카피를 해오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 바깥의 것끼리 곱해서 분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분모만 분수인 경우에는 한 칸 건너서 곱해주면 되고요. 분자와 분모가 모두 분수인 경우에는 안에 것 곱해서 분모, 바깥의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올려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가 분수인 경우에는 자, 분모에 있는 수에다가 분의 1을 만들어서 분수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안에 것끼리 곱해서 이걸 차용해 와서 안에 것끼리 곱해서 분모, 바깥의 것끼리 곱해서 분자 이렇게 가시면 자, 이 형태를 나누기 기호가 있는 형태로 바꾸지 않아도 계산을 빨리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이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는 분수 안에 자, 또 다른 분수가 여러 개 들어있는 형태죠. 이런 경우에는 제일 안에 있는 작은 분수부터 출발해서 자, 통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네, 이거 계산하면 x분의 x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네, 여기는 x분의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분의 1이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얘를 가져오면 d가 한 칸 건너서 곱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x가 위로 올라가서 곱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1분의 x가 되고요. 앞에 더하기 1이 있죠. 통분을 합니다. 통분을 하면 뭐가 됩니까? 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x가 되니까 그죠?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x 플러스 1이 한 칸 건너서 올라가죠. 이거를 써서요. 그죠? 그럼 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답이 뭐다?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식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이 있고 1 더하기 1 더하기 자, x분의 1이에요. 자, 이때 요 부분이 변화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1 더하기
x분의 x 더하기 1로 변화하고요. 이 형태는 뭡니까? 이 형태는 이 형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분수의 분모가 한 칸 건너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x가 한 칸 건너서 올라가죠. 자,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분의 1이 되겠죠. 자, 통분을 하면 요 식을 통분하면 뭐가 되죠? 네,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이 되겠죠. 분의 1이 되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걸 써서 한 칸 건너서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된다?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6번 유형을 볼까요? x 플러스 x분의 1이 3일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것과 관련된 식은 이거죠.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와 같다. 무슨 말인가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요. 그죠? 자, 여기 a 자리를 x라고 하고 여기 b 자리를 x분의 1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식의 형태가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고요. 여기 있는 2ab는 ab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만 남습니다. 이때 이 값이 얼마라고요? 네, 3이랍니다.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2가 넘어가면 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7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얼마? 7이다.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유형 7번 봅시다. 자, 0이 아닌 세 실수 x, y, z에 대하여 x 대 y 대 z가 1대 2대 3일 때 이것의 값은 이라고 했네요. 자, 비례식에 관한 문제죠. 자, x 대 y 대 z가 1대 2대 3일 때 우리가 비례상수 k를 곱하게 되면 여기에 k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k, 여기는 2k, 여기는 3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x의 구체적인 값이 k, y의 구체적인 값을 2k, z의 구체적인 값을 3k라고 둬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x는 k, y는 2k, 그 다음에 z는 3k라고 한 다음에 이 주어진 분수식에 대입을 해볼 겁니다. 빼기 y 빼기 3z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 분모부터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k 플러스 2k 플러스 3k. 분자 대입해 봅시다. x가 k니까 3k, y는 2k니까 2k, 그 다음에 z는 3k니까 9k가 되겠죠. 분모는 4k가 될 거고요. 분자는 뭐가 됩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8k가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k를 나누면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답은 2번이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렇게 비례식을 썼을 때 비례상수를 곱해서 이제 x를 k, y를 2k, z를 3k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설명하자면 x와 y와 z는 실제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b가 1대 2대 3이라는 거죠. 이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수를 곱하게 되면 실제로 갖는 값들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그죠? 그 모르는 값을 우리는 k라고 두자는 겁니다. 그러면 x를
K라고 생각할 수 있고 Y를 2K라고 생각할 수 있고 Z를 3K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자, 이 식들은 하나의 문자로 통합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대입하게 되면 하나의 문자로 통합할 수 있으니 자, 계산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해되겠죠? 자, 유형 8번을 볼까요?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자, 이래 놓고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이 이것일 때 자, 치역은 이라고 했습니다. 함수들의 많은 문제들은 그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해결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함수를 그려볼 텐데요. 자, 이 함수 그리는 법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라는 식이 있을 때 자, 먼저 이 유리함수를 그리려면 점근선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자, 점근선은 가로점근선과 세로점근선이 있는데요. 네, 세로점근선은 이 cx 더하기 d가 0이 되는 x값이에요. 그래서 자, cx 더하기 d는 0이 되는 값을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c분의 d죠. 그죠? 그 값을 한번 대충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로점근선이 있는데요. 가로점근선은 자, 요 값이라는 거예요. x를 굉장히 크게 키웠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x가 뭐 100억 정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뒤에 b와 d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그리고 x끼리 나누어 버리면 c분의 a가 나오는데 y는 c분의 a가 가로점근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점근선을 자, 그려보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 세로점근선은 이 세로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d분의 c고요. 그리고 가로점근선은 자, y는 자, c분의 a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 형태에서 올지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서 올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 이 식을 cx 더하기 d분의 자, k 더하기 뭐 여기는 q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타내었을 때 이 k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k 값은 자, 이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d분의 c를 이 식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이 k 값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ax 더하기 b를 cx 더하기 d로 나누었을 때 자, 어떤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수가 k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q 더하기 k 형태가 되거든요. 그럴 때 자, cx 더하기 d가 0이 되는 값을 자,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이 전체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이만큼은 지워질 것이고 여기에 대입한 값이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한 이 값이 k 값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cx 더하기 d가 0이 되는 값을 분자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이 k 값이라 얘가 0이 되는 값을 여기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양이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아니면 음수가 나오게 되면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색깔을 달리해서 그려봅시다. 자, 먼저 가로점근선을 찾아볼 텐데요. 세로점근선을 찾아볼 텐데요. 세로점근선은 얘가 0이 되는 값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 x-1이 0이 되는 x값은 얼마입니까? 네, x는 1이죠. 그죠? 그래서 자, 세로점근선은 1입니다. 자,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가로점근선을 볼까요? 가로점근선은 x의 계수, 요거만 보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죠? 네, c분의 a. 요걸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1분의 2가 됩니다. 네, 그래서 y는 2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자, x가 자, 1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은 얘가 0이 되는 x값이 1이죠. 그죠? 1을 여기 집어넣을 겁니다.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 되니까 1이네요. 그죠? 1이니까 양수 아닙니까? 양수니까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네,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y절편을 찾아보면 y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0을 대입하게 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1이죠. 자, 1을 찍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설명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알고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자, 이때 정의역을 봅시다. x는 0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리고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군요. 그죠? 자, 0에서 1 사이 이 부분을 뜻하고요. 그죠? 1은 비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 값이 얼마다? 4가 되겠죠. 그래서 정역은 지금 자, 1을 제외한 0에서 1 사이 요 구간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럴 때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에 따른 함수는 이런 함수들 아닙니까? 이런 함수겠죠. 그죠? 그리고 쭉 가서 이까지 오는 함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에 따른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치역은 요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요렇게 생기겠죠. 그죠? 네, 요게 치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점은 뭐냐 하면 자, 요 점이겠네요. 그죠? x가 4일 때의 값을 알아봅시다. x에 4를 집어넣어 볼까요? 4를 집어넣어 보면 자, 3분의 7이 나오죠. 자, 이 점의 좌표가 4,3분의 7이라는 겁니다. 요 2는 여기를 나타내는 거라서 아닙니다. 네. 이는 여기고요. 여기는 3분의 7이죠. 그죠? 자, 이 점의 좌표가 뭐다? 4,3분의 7이다. 자, 그리고 이 점은 아까 계산했던 1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따라서 치역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죠? 자,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네, 요게 자 1번이 자 치역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뭐 이런 값들을 대입해서 자 알아보면 어떨 때는 맞출 수 있지만 어떨 때는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수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9번을 볼까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이라고 했습니다.
함수 y는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7의 그래프는 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때 a, b, k의 값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는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라는 함수를 y는 cx 더하기 d분의 k 더하기 자 q 그리고 cx 더하기 d 역시 자 정리하면 x-p 형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있는 c가 올라가서 k로 뭉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 식으로 바꾸어서 여기 있는 pq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니까 문자를 바꿀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바꿉시다. 자, 그래서 바꾸면 안 되네요. 왜? a, b, c, d가 위에 있었으니까요, 그죠? 자, 여기가 p, 여기가 q. 이런 형태로 나타내었을 때 여기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 요것을 나타내고 있고, 요 k는 요것을 나타내고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반형으로 주어진 유리함수를 이렇게 그림 그리기 좋은 형태인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p, q, k를 구해서 여기에 더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자, 2x 자 플러스 7을 분모 x 플러스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죠. 자, 그래서 자 y는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7이라는 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x 플러스 2분의 여기 나머지가 남아있고 이 몫은 뒤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 3분의 3이 되고 여기 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식이냐, y는 x분의 3이라는 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는 마이너스 2고 여기 있는 b는 플러스 2고 그리고 여기 k값 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와 k를 모두 더하게 되면 a와 b와 k를 모두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어서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진 유리함수를 이렇게 표준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 바꾸었을 때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얘를 자 이런 식으로 바꿀 때 하는 방법은 ax, b를 cx 플러스 d로 나누어서 차수를 떨어뜨리면 되죠. 그래서 나눗셈을 했고요. 이때 몫은 뒤로 나가는 거고 자 여기 나머지가 자 여기 분자에 남아있는 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10번 봅시다. 자 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의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a x는 a, y는 b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것의 점근선, 세로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값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을 0이라고 두면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마이너스 1이 뭐다? 여기 있는 a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가로 점근선은 어떻게 읽습니까? 이렇게 x의 개수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y는 자 1분의 3이 되어서 y는 3이죠. 그죠? 그래서 y는 3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자 b는 3입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죠?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 10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유형 11번을 봅시다. 함수 y는 x 플러스 a분의 3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점 마이너스 1,c에 대하여 대칭일 때 ABC의 값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함수 형태는 유리함수죠. 유리함수는 두 점근선을 기준으로 두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두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자, 대칭이 되어 있죠. K 값이 양이면 자,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K 값이 음이면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이런 걸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K 값이 양일 때나 K 값이 음일 때나 이 점근선의 교점을 대칭점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마이너스 1,c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이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c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럴 때, 자, 여기 있는, 자, 이 세로 점근선은 뭡니까? 세로 점근선은 얘가 0이 되는 값 아닙니까? 그죠? 자,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자, x 플러스 a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죠. 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a. 자, 그리고 자, 가로점근선은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가로점근선은 y는 3이죠. 자, 그러면 세로점근선과 가로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라는 것은 x 값이 마이너스 a이고 y 값이 3인 점일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a, 3이 대칭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대칭점은 마이너스 1,c라고 했으니까 자, 얘네 둘은 같은 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a는 1이고 c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a 값을 알았으니까 자, 여기에 자, 식을 조금 이제 바꿔줍시다. y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그래프는 자, 마이너스 2,4를 지나죠. 자,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는 것은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 자리에 4를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4는 이 자리에 마이너스 2,4를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4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하면 b가 자, 2가 나오나요? 네, b가 2가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b가 2고 2니까 a, b, c의 곱은 얼마겠습니까? a, b, c의 곱은 자, 1, 2, 3의 곱이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a, b, c는 자,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유리함수가 자,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자, 이 대칭점이라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요게 뭐다? 세로점근선이고 요 뒤가 가로점근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유형 12번을 봅시다.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다음 중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4분의 2x 플러스 1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네. 네, 세로점근선을 먼저 찾아봅시다. 세로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값, 분모를 0으로 두었을 때 나온 x값이죠. 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그어서 자, 마이너스 4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가로점근선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y는
1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자, 2죠. 그러면 자, 이렇게 그어봅시다. 그리고 자, 여기가 2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자, k 값은 자, 분모가 0이 되도록 할 때의 x값 이 마이너스 4를 자, 분자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7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k 값이에요. 얘가 음수니까 자, 2사분면 쪽과 4사분면 쪽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지날 텐데요. 이렇게 지날 텐데 y절편의 값을 구해보면 자, x에 0을 대입해보면 0이 될 거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보기를 읽어봅시다. 그래프의 y절편은 4분의 1이다. 네, 맞죠? 그래프는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1사분면 지나고 2사분면 지나고 3사분면을 지난 건 맞지만 4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3번은 아까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4를 자, 분자에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네, 마이너스 7이 나왔죠. 그게 뭐다? k 값이더라.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마이너스 4,2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죠? 마이너스 4,2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죠? 네, 얘도 맞고요. 정의역은 자, x는 마이너스 4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죠? x는 마이너스 4도 정의역으로 포함하면 x 값 마이너스 4에 해당하는 y 값이 없기 때문에 자, 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x 정의역에서 마이너스 4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 정의역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죠. 그래서 얘도 맞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죠? 네, 유형 13번을 봅시다. 자, 함수, 자, 이런 유리함수가 있답니다.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네, 문제의 취지가 이 그래프로부터 이 함수의 식을 구해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죠? 네, 먼저 볼까요? 먼저 세로점근선을 봅시다. 세로점근선은 자, x는 마이너스 2라는 자, 이런 이제 식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세로점근선은 앞에 문제에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네, 분모를 0으로 두었을 때 그때의 x 값을 우리는 세로점근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을 자 0으로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0으로 만들어주면 네, 이만큼이 분모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점근선을 봅시다. 가로점근선은 자 1이니까 y는 1이라는 자 가로점근선을 갖겠죠. 이 점근선은 자 y는 1분의 a 요거를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값이 1이니까 a가 얼마가 되겠어요? 네, a가 1이 되겠군요. 그죠? 네, a가 1이 된다. 따라서 저 함수의 식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 b 값은 어떻게 찾느냐? 여기 y절편은 표시가 안 돼 있고요. x절편이 표시가 돼 있죠. x절편이 2,0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2,0을 대입할 겁니다. 2,0을 자,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네, 여기에 2를 대입하고 여기 0을 대입하면 0은 4분의 2 플러스 b가 되겠죠. 따라서 b는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자, b도 구했군요. c는 네, 2죠. 따라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고 자 c는 2다 이렇게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네, 이 그래프로부터 이제 함수의식을 구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세로 점근선은 뭐였나요? 네, 세로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x값을 구해보면 그게 세로 점근선의 식이 됩니다. 가로 점근선은요. 네, y는 자 1분의 a처럼 x의 개수 y는 x의 개수가 가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b값은 어떻게 구한다? 네, 여기 있는 x절편 2,0을 대입하면 자 b만 미지수로 남아 있으니까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14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일 때 함수 y는 x-2분의 3x 플러스 2의 최대값을 a, 최소값을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은 이라고 했네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해결될 문제네요. 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네, 먼저 점근선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세로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세로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2를 0으로 두면 x는 2겠죠. 그죠? 자, x는 2. 이렇게 세로 점근선을 그려요. 이렇게. 네. 여기가 2. 네, x는 2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점근선은 자 y는 1분의 3 이렇게 x의 개수만 보면 됩니다. 3이죠. 그래서 3을 찾아서 이렇게 그어봅니다. 네, y는 3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는 어떻게 결정하죠? 네, 분모가 0이 되는 x값 2를 분자 요 자리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자 8이 되겠죠. 그죠? 8은 양수니까 이렇게 커브가 생길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y절편을 찾아볼 텐데요. y절편은 x에 0을 집어넣으면 y절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찍고요. 자,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도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랍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자, 1 사이랍니다.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만큼 오겠죠. 여기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른 함수 형태를 볼까요? 이렇게 내려가겠죠. 네, 이만큼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치역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자, 이 범위를 찾으려면 자, 여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y값을 알아야 되겠고 자, 1을 집어넣은 또 y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식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2죠. 그죠? 얼마입니까? 네, 1이죠. 1인가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분모도 마이너스 4고 분자도 마이너스 4니까 자 1이 나옵니다. 이때 이 값이 1이군요. 그죠? 네, 여기가 1이 되네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 1. 자, 그렇고요. 자, 1을 집어넣어 봅시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이렇게 1을 집어넣어 보면 자,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5가 되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5니까 마이너스 5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치역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마이너스 5에서부터 1 사이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자 마이너스 5겠죠. 그 둘을 더하면 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해결될 일이죠. 이해되시죠?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세로 점근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y는 1분의 3처럼 x의 개수만 보면 가로 점근선이 됩니다. 그리고 자 어디에 이렇게 올지 결정하는 것은 자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2를 분자에 대입을 하게 되면 8이 되죠. 8은 양수니까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유형 15번을 봅시다. 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한 점에서 만날 때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봅시다. 자 먼저 점근선을 찾아봅시다. 자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마이너스 1을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가로 점근선 y는 1분의 1이니까 1이죠. 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어디에서 생기는가는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마이너스 1을 분자에 대입한답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1이 되겠죠. 1은 양수니까 이런 커브를 갖겠죠. 그죠? 자, y절편을 표시하면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x에 0을 집어넣어서 y절편을 찾습니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을 지나면서 이런 커브가 되겠죠. 그죠? 이런 커브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건 다 그렸으니까 요걸 봅시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죠. 얘와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y절편은 몰라요. 그러니까 직선이 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건 알아요. 그런데 y절편을 모르니까 이렇게 띄웠죠. 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썼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함수와 이 1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자 얘가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볼까요? 일단 그려봅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두 가지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때 k 값을 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유리함수와 이 1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연립하면 해가 한 개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연립을 해봅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고 양쪽에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전개해 봅시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x 플러스 k는 x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 x 플러스 2를 넘겨서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x 제곱의 개수를 자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자 x 제곱 빼기 k 마이너스 2 x 더하기 빼기 k 플러스인데 이건 이렇게 묶어줍시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방정식의 해는 한 개만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교점이 한 개라는 것은 그게 이를 만족시키는 x값도 한 개밖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한 개만 나와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만 나온다는 것은 판별식 0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k-2의 제곱 빼기 4ac를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k-2로 묶어내면 k-2 자 플러스 4는 0이 되고 k-2와 k 플러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죠. 따라서 k는 2거나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k가 2라는 것은 이 직선일 때의 자 y절편을 뜻하는 거고요. 위치가 2죠. 그죠? 그리고 자 k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의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이건 그림을 좀 잘못 그린 셈이 되겠죠. 그죠? 그림을 예쁘게 한번 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네, 그림 좀 잘못 그렸군요. 그죠? 커브가 이렇게 되었어야죠. 그죠? 이렇게 되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y절편이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와 마이너스 2를 합하면 얼마죠? 네, 0이죠. 답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은 기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보지 마시고 얘를 그려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 16번. 자, 유리 함수의 합성. 자, fx가 x분의 x-1에 대하여 자, 이렇게 요거 저번에도 봤었죠? 자, 같은 함수를 여러 번 합성할 때 이렇게 거듭 제곱 형태로 나타낼게 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n에 1을 집어넣으면 f, 자, 2제곱은 뭐냐? f 도트 f와 같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자 2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2를 집어넣으면 f 세제곱 같은 형태는 f 도트 f 제곱이고요. 얘는 뭐다? f 도트 f 여기서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f 세제곱의 형태는 자 f를 3번 합성한 것과 같다. f 3개를 합성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f 1010제곱 형태는 1010번 f를 1010개를 합성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걸 하기는 어렵죠. 자, 그러면 어떤 규칙성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 내용 공부할 때 자 언급했습니다만 이렇게 유리함수를 자 합성을 할 때는 행렬의 곱셈을 이용하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방금 여기 f 2개를 합성한 것은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요것을 자, 이렇게 행렬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분자를 보면 분자는 자, x 문자를 떼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죠? 분모는 자, x의 개수가 1이니까 1 쓰고 상수항 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리함수는 요렇게 1, -1, 1, 0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얘는 어떻게 쓴다? 1, -1, 1, 0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행일 형태로 나타내면 1, -1, 1, 0으로 쓸 수 있고요. FF가 두 개니까 이렇게 1, -1, 1, 0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렬 형태로 나타내었을 때 이 두 함수의 합성은 이 두 행렬의 곱과 같습니다. 곱해볼까요? 기억나십니까? 앞에는 가로선, 뒤에는 세로선을 긋고 1, -1이 얘랑 곱해지겠죠? 그래서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고 얼마가 되죠? 네,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1과 -1, 0을 곱하면 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1, 0을 자, 1, 1과 곱하면 1이 되겠죠. 그죠? 네, 1이 되고 그 다음에 1, 0과 -1, 0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게 되면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식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겠죠. x-1분의 -1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 합성한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 합성한 것은 두 번 합성한 것과 자, 이 한 개를 합성한 것과 같죠. 그래서 자, 0, -1, 1, -1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합성하고 그 다음 합성을 하나 이걸 먼저 합성하고 그 다음 합성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합성함수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자, 여기 1, -1, 1, 0 F를 먼저 써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합성을 해요. 이렇게 봅시다.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네,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0, -1과 -1, 0을 곱하면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예요. 얼마가 나옵니까?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예요. 자, -1이 나오죠. 그죠? 자, 이 식의 형태는 뭐냐 하면 -1분의 -x 같은 거라 자, -1을 약분하게 되면 x가 나오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F 3개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것은 네, 이 세 번을 합성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F 1010제곱, 즉 F가 1010개 있으면 3개씩 묶어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1010을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3, 9, 1, 1, 3, 9, 2, 0, 자, 6, 18,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336이 되고 2가 됩니다. 그래서 F1010은 F3에 자 336이 되고 F 두 번이 되는데 이 F3제곱 F3개를 합성한 것은 항등함수가 되니까 항등함수를 336개 합성해도 항등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F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F1010에 2를 집어넣은 것은 결국 뭐다? F2에 자 2를 집어넣은 것 F2제곱에 2를 집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F2제곱은 여기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에 2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2를 집어넣으면 자 이쪽은 1이 되고 분자가 -1이니까 자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네, -1 2 빼기 1분의 -1이어서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함수를 합성을 할 때
자, 이렇게 행렬의 곱셈을 이용하면 좋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분자에 1,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쓰고요. 분모에 있는 1 그리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0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1, 0이라고 쓴 다음에 자,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리고 자, 함수 두 개를 합성할 경우에는 두 행렬을 곱하는 방식으로, 함수 세 개를 합성할 경우에는 세 행렬을 곱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항등함수가 되는 부분, 이제 몇 개를 계산하면 항등함수가 되는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 f의 1010제곱을 줄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 숫자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유형 17번을 봅시다. 함수 fx, x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역함수가 이것일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이라고 했네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뭐 일반적인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이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자,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어서 바꾼 다음에 정의역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유리함수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더 빠른 방법이 있어서 다르게 하는데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이런 유리함수가 있을 때 이것의 역함수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네, ax는 그대로 있고 d도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 bx가 되고요. 뒤에가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즉 어떤 뜻이냐? 여기 있는 두 값이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자리를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게 되면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되게 쉽죠? 그죠? 그래서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일 때, 자,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만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c는 내려와서 마이너스 c가 되고요. 여기 있는 b는 올라가서 마이너스 b가 되면, 자, 이게 뭐다? 역함수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역함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네 둘을 자리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f 역함수 x는 그대로 있고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주면 여긴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게 뭐다? 네, 여기 있는 얘랑 같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3이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b가 1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c가 자 1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2는 여전히 2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a가 얼마죠? 네, a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b는 얼마죠? b는 1이 될 거고 c도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해되시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유형 18번 봅시다. 유리함수의 합성함수와 역함수,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섞여 있네요. 그죠? 네. 네, 봅시다. 자, 함수는 유리함수로 주었고요. 자, 이것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먼저 정리를 봅시다. 우리가 합성함수의 성질에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됩니까? 네, 항등함수가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 항등함수가 되니까 없애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결국 이 식이라는 거죠. f 역함수 7. 자, 우리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방금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죠? 얘네들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자리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주기로 했죠. 그래서 f 역함수는 3x는 그대로 있고 3은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가 자리 바뀌면서 부호를 바꿔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는 2x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뭐다? 이게 역함수다. 자, 그 역함수에 7을 대입하는 값인 거니까
f 역함수 7은 얼마입니까? 37, 21 빼기 4, 7을 대입하면 14 더하기 3. 자, 분모도 17이고 분자도 17이니까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어진 구하고자 하는 값은 1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남은 문제도 마저 풀어보세요. 알겠죠?